네, 이번 이슈는 박상용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한국 운전자들은 도로에 나가면 좀 괴물이 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 난폭 운전 왜 하는 걸까요? 제가 볼 때는 빨리빨리 가자, 빨리빨리. 조급증, 네. 그다음에 분노를 또 이 스피드로 또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네. 또 수배자들이 경찰에 쫓긴다 할 경우에는 경찰에 잡히지 않으려고 또 이 난폭 운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수배자들 말고도 사실 일반인들 가운데서도 사실 우리 평상시에도 화날 일이 뭐 없는 건 아닌데 예. 도로 위에만 가면 더 심하게 분노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난폭 운전을 통해 가지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려는 사람도 있죠. 예전에 오토바이 폭주족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도 폭주를 통해 가지고 이 법규를 위반하면서 쓰리를 통해 가지고 근데 그런 사람들 때문에 선량한 교통 운전자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단순히 그 범칙금, 종전에는 이제 범칙금 처분했거든요. 신호 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위반이나 그것만 갖고는 이걸 근절할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경찰에서 도로교통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난폭 운전에 대해서는 1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오늘부터 이제 시행이 들어갑니다. 오늘부터요? 예, 예. 사실 이 난폭 운전이라는 게 이렇게 남들을 다치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사실 자기도 다칠 수가 있는 건데 그렇습니다. 거기에 무슨 스릴 같은 걸 느끼는 건가요? 그 난폭 운전을 하는 사람 중에는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뭐 스릴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고 또는 경찰에 추적을 당해가지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는 술이나 마약을 먹은 상태에서 막 운전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정말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차를 잘못 모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움직이는 흉기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래서 사실 이 난폭 운전이란 굉장히 이제 위험한 건데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범칙금 부과 대상에서 이제 최대 징역 1년에서 이제 벌금 500만 원 이하. 그렇습니다. 자, 징역형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떤 경우에 내려지게 될까요? 제가 볼 때는 징역형인 경우에는 좀 사람이 다치는 경우에 징역형을 선고하지 않을까. 아, 또는 난폭 운전으로 그렇죠. 인해서? 난폭 네. 운전을 한 횟수가 많은 경우 또는 그냥 난폭 운전의 경위가 무엇인가. 예. 아무런 이유 없이 정당한 이유 없이 난폭 운전을 습관성으로 하는 사람들 네. 이런 사람의 경우에는 구속을 해가지고 징역형을 선고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문제는 네. 과연 이 난폭 운전을 어떤 경우에 난폭 운전이라고 볼 수 있는가? 네. 지금 경찰이 밝히는 것은 9개 위반 행위에 그렇죠. 대해서 상습적으로 한 경우나 9개 위반 행위 중에서 2개 이상 위반했을 경우에 이걸 난폭 운전으로 해가지고 도로교통법 난폭 운전죄를 갖다가 적용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이거 증거를 어떻게 포착을 할까요? 증거를요? 예, 예. 결국에는 뭐겠습니까? 난폭 운전을 하려면 하는 입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차량 블랙박스를 통해서 하는 방법이 제일 낫거든요. 그리고 네. 난폭 운전에 대해서 경찰이 단속하는 게 아니라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신고를 해야 됩니다. 네. 근데 경찰에서 물론 앱을 사용해가지고 한다고 하지만 신고자에게 저는 어떤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고자에게. 그렇죠. 예. 신고 보상금이라든가 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예를 들면 내가 벌점을 많이 맞았다 하면은 벌점을 감액해 준다든가 이런 신고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줘야지 이게 제대로 단속할 수가 있는 거지. 그냥 막연히 2월 25일부터 지금 3월 15일까지 또 특별 단속을 한다는 겁니다. 특별 단속을 하는데 그냥 애플리케이션 또는 CCTV를 통해서 신고해라. 신고하고 또 신고자에게 귀찮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신고하면은 과연 경찰에서 어디서 수사를 할까요? 지금 경찰의 교통범죄 수사 전담팀에서 네. 한다는 겁니다. 이걸 신속하게 또 해줘야 됩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번에 경찰 조치에 조금 보완해야 할 게 뭐냐면 구속하면은 면허를 취소한다고 했습니다. 구속될 경우에. 불구속하면은 벌점 40점에 면허 정지 40일을 한다고 했거든요. 네. 구속과 불구속. 이게 구속됐다가 나중에 불구속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 네. 예, 예. 그런 경우에 이것도 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저는 벌점 40점에 40일 정지보다는 면허 90일 정지로 네.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벌점 기준도 좀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 좀 더 처벌을 확대해야 그렇습니다. 된다라는 예. 말씀이시죠. 1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도 우리나라 형법 특별법에 있는 처벌법 법규 중에서 제일 미약한 겁니다. 아, 가장 낮은 수준인가요? 그렇습니다. 1년 이하 징역이 가장 낮은 겁니다. 네. 이게 과연 이 난폭 운전하는 사람들한테 효과가 있을까요? 이것도 조금 한번 단속 시행 결과를 보고서 네. 좀 문제가 있으면 보완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 좀
처벌 수위가 낮은 거 아니냐 이런 그렇습니다.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예. 이게 지금 9가지인데 여기에 보면 신호 위반, 뭐 과속, 중앙선 침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도로에서 너무 흔히 볼 수 있는 사건들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거를 단속을 하고자 하면 너무 많은 사건들이 발생할 것 같은데 이게 단속이 좀 쉽사리 잘 될까요, 진짜? 단속은 신고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또 경찰이 뭐 순찰차나 교통 사이카, 오토바이 타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수시로 단속을 하고 해야 되는데 사실상 경찰이 우리 지금 도로에서 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이거를 2가지 이상 위반하면 난폭 운전이다. 이런 거보다는 난폭 운전을 하면서 제일 피해를 입는 게 뭐겠습니까? 선량한 운전자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거거든요. 네. 저는 형법 적용도 과감하게 해야 하는 형법상의 어떤 협박 아닙니까? 네. 위반해가지고 차로, 네. 그렇죠. 그 차 안에 예를 들면은 그 어린 아이라든가 노약자가 타고 있으면은 난폭 운전으로 인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거든요. 오히려 형법을 적용하는 것이 오히려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느 정도 수위로 하면 적당할까요? 지금 징역 1년에 500만 원 이하인데 어느 정도면 좀 운전자들이 좀 정말 조심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정도가 될 수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구속이 제일 중요하겠죠. 구속이요? 예, 네. 예. 구속을 당해야 아이고 이거 난폭 운전하면은 강한 형사처벌 받는구나 이렇게 큰일이구나. 생각하겠죠. 예. 네네. 그리고 지금 벌점 40점 이거 기준도 좀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반되면은 6일간의 또 특별 안전교육을 받는다는 거예요. 6일간의 교육을 받아가지고 되겠습니까? 예. 제가 볼 때는 이 특별 안전교육 내용도 좀 내실 있게 운영돼야 되는 거 아닌가. 난폭 운전한 사람은 내가 오히려 난폭 운전을 당했을 때 얼마나 내가 충격을 입을 수 있는가. 또는 그 피해 입은 사람들과의 어떤 대화라든가 또 정신적인 치료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 난폭 운전에 대해서 이제 처벌을 강화한다는 건데 이렇게 난폭 운전이 사실 결국 보복 운전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서로 이제 시비가 붙고 이제 네. 난폭 운전이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하는 거라면 이제 보복 운전은 한 사람을 쫓아가가지고 이제 시비가 나는 경우인데요. 우리 그 사건 하나를 좀 영상으로 보고 예. 그리고 계속 대담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지금 택시 안에 승객이 탔는데요. 이 승객이 빨리 가달라고 하니까 이 택시 기사가 마구 운전을 속도를 높여서 달리는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가면서 승객이 굉장히 불안감을 느끼고 불안감을 호소를 했더니 택시 기사가 결국은 이렇게 차선을 막 바꾸고 급하게 운전을 하다가 나중에는 결국 승객을 폭행하는 사건까지 발생해서 이제 그렇습니다. 징역형을 받고 이런 상황들이 있었는데요. 자, 이런 사건들을 이런 사건들과 또 우리 자주 보잖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제 예. 뒤에 와서 받고 예, 예. 네, 그리고 또 와서 물건을 꺼내 들어서 막 위협하고 이런 그렇습니다. 사건들을 많이 보는데 자, 이런 보복 운전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원인이 되는 게 진로 변경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예. 이 진로 변경 이게 실제로도 굉장히 많은가 보죠. 그렇습니다. 이 차를 운전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제일 두려운 게 그겁니다. 너 서라. 안 쓰면은 자꾸 가다가 또 진로 변경하면서 급제동을 또 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다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은 이 보복 운전이 아까 보복 운전과 난폭 운전의 차이점이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면은 보복 운전이고 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면 난폭 운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보복 운전은 어떻게 보면 차를 흉기를 이용해 가지고 사람을 생명을 위협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네. 이건 어떻게 보면 살인 미수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보복 운전에 대해서는 정말로 처벌을 강화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택시 타면은 뭐 좋은 택시 운전 기사도 계시지만은 택시 운전 기사한테 예를 들면은 시간에 좀 빨리 좀 가도록 해주시오. 그러면 실제 신호 위반도 하면서 막 달려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또 승객도 좋아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승객들 근데 중엔. 승객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거를 또 받아들여 가지고 또 택시 운전 기사가 승객이 지시했으니까 나는 그렇게 한 것뿐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도 택시 기사가 준법 운전을 해야 되거든요. 예. 네. 그 보복 운전 중에 보니까 절반 이상이 이제 급제동. 그렇습니다. 그 차 앞에 가가지고 예. 급제동 해가지고 그렇게 보복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사실 이렇게 되면 사고 굉장히 크게 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뒤에서 추돌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우리가 그러니까 급제동을 안 당하려면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거든요. 그걸 노리는 겁니다. 예. 그리고 급제동을 하면은 만약에 차 안에 아까 제가 유아나
또는 노약자가 타고 있는 경우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명의 위협을 느끼거든요. 예. 그거는 급제동을 통해서 제가 볼 때는 살인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생명을 사람을 다 죽게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처벌이 강화돼야 되는데 과연 예전에 보복운전을 통해서 경찰이 단속을 했을 경우에 영장이 기각된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영장이 기각되기도 예, 하고요. 네. 경찰만 갖고는 안 되거든요. 검찰의 의지도 필요하고 네. 또 법원에서 강력한 실형 선고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보복 운전자에 대해서는 면허가 취소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네, 사법당국의 좀 강력한 대처가 이렇게 난폭 운전과 보복 운전을 줄이는 방안이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